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1 슬픈 항구의 방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항구의 방랑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38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1 슬픈 항구의 방랑. 자유항구 대련의 네온이 불야성같이 빙글빙글 도는 거리를 돈판처럼 독한 술을 마시며 100개 노녀의 풍만한 육체를 억세게 애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육체세계의 방황도 나의 허탈한 마음을 메꿀 수는 없었다. 여하튼간 하나밖에 없는 자살로 나를 청산하지 않는 한 치료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심이 나를 채찍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애당초의 생각대로 옹악성 온천에 갔었다. 한 열흘 동안이나 탕치하니까 고독감에 견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관비가 비싸서 있을 수가 없어 다시 대련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성포 해수욕장 가까이 중국집에 하숙을 정하였다. 성포는 영화에서 보는 남불의 니스 같은 아름다운 별장지대다. 나는 이 아름답고 말쑥한 자연 환경에서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가끔 여순까지 놀러 갔었다. 여순의 로소아, 노마노프시 거리에 나는 양식이 다른 제정 로시아의 화려한 문화에 엑소틱한 정서를 맛보면서 일영산을 위시한 노일전쟁의 피투성이의 전적지를 구경하고 백옥탑 높은 데서 푸른 바래와 동양을 괴롭히던 두 늑대들의 아우성을 추상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또 유달리 흥미를 끄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박물관에 고구려 시대의 유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고구려 여성의 미라를 보고 다시금 옛날을 꿈같이 더듬어 이 요동 땅이 정말 우리 고국인 양 생각하곤 하였다. 이처럼 여순 땅이 정이 들어 왕래하던 차에 나는 교포의 집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일본인 어업회사의 어부라고 한다. 그는 고기 잡으러 가는 동안 젊은 아내와 60이 넘은 장님의 어머니를 사고 묻히란 애국 땅에 두게 되는 불안과 모친이나 아내가 불평을 말한다는 점에 나보고 자기 집에 와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부의 말에 대뜸 대답하기가 곤란하였다. 나를 학생이라 호칭하는 이 어부는 기어이 한 집안 식구같이 살자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다 못해 이 말에 응낙하여 어부의 집에 신세지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챕터 11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나 난해한 한자 단어를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항구 대련의 네온이 불야성같이 빙글빙글 도는 거리를 돈판처럼 독한 술을 마시며 100개 로녀의 풍만한 육체를 억세게 애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육체세계의 방황도 나의 허탈한 마음을 메꿀 수는 없었다. 여하튼간 하나밖에 없는 자살로 나를 청산하지 않는 한 치료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심이 나를 채찍하는 것이었다 라고 챕터 11을 열고 있는데요. 자유항구 대련의 네온이 불야성같이 빙글빙글 도는 거리를 돈판처럼 독한 술을 마시며 백개 로녀의 풍만한 육체를 억세게 애무하는 것이었다 했는데, 여기서 대련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북방을 대표하는 해안 도시로서 북방의 홍콩으로 불리는 다롄는 중국인에게 선망의 도시라 할 수 있겠고, 학업은 베이징에서, 일은 상하이에서, 노후는 다롄에서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깊고 푸른 바다와 다채로운 해안선이 펼쳐지고 도심에는 푸른 광장이 80여 개에 달한다 합니다. 인구 밀도가 낮아서 거리가 언제나 한산하고 깨끗하다 하며 유엔 환경계획 UNEP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세계 환경보호에 공헌한 도시 중 하나로 중국 도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다롄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온이라고 하는 것은 네온관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빛을 내도록 하는 장치, 네온 사인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등불이 많이 켜져 있어서 밤에도 대낮처럼 번화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로 술에 취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개 로녀라고 하는 것은 백인 계통의 러시아 여인을 뜻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을 볼 때 사랑하는 알에 대한 마음은 지나칠 정도로 순애보적인 면이 있어 보이는데, 이 대목으로만 판단하자면 순방탕의 아이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이중적인 인격이 있는가 봅니다. 두 번째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애당초의 생각대로 옹악성 온천에 갔었다. 한 열흘 동안이나 탕치하니까 고독감에 견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관비가 비싸서 있을 수가 없어 다시 대련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성포 해수욕장 가까이 중국집에 하숙을 정하였다. 성포는 영화에서 보는 남불의 니스 같은 아름다운 별장지대다. 나는 이 아름답고 말쑥한 자연환경에서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옹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건안성 계주시에 있으며 1500여 년 전 고구려가 이곳을 점령했을 때 당나라 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관문으로서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던 청석관이 있는 곳으로서, 청석관은 그 당시 평곽현 옛 평지성, 즉 현재의 옹악과 옛 건안성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탕치라고 했는데, 탕치는 온천에서 목욕하여 병을 고치는 것,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불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해안 휴양도시 생라파엘시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 니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남동부의 지중해에 면한 관광 휴양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여순까지 놀러 갔었다. 여순의 로서와 노마노프식 거리에 나는 양식이 다른 제정 로서와의 화려한 문화에 엑소틱한 정서를 맛보면서 이령산을 위시한 노일전쟁의 피투성이의 전적지를 구경하고 백옥탑 높은 데서 푸른 발해와 동양을 괴롭히던 두 늑대들의 아우성을 추상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또 유달리 흥미를 끄는 것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순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랴오닝성 요동반도 남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다롄시의 항만지구로서 우리에게는 위대한 조선인 안중근 1879년부터 1910년 안중근 의사와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한많은 삶을 마감한 차디찬 여순 형무소가 있었던 지역으로 기억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로세아라고 했는데 로서아는 러시아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소련을 구성했던 공화국의 하나로 현재 독립국가연합 CIS를 주도하는 연방공화국 다당제로 최고 권력자를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는 모스크바로 국민의 80%는 러시아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노프라고 하는 것은 1613년부터 1917년까지 304년 동안 러시아 제국을 통치한 왕조이며 그 당시의 건축 양식으로 이루어진 거리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첨부 사진을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엑소틱이라고 하는 것은 엑소시즘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종교적인 냄새를 풍긴다 정도로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일영산이라고 하는 것은 류순 공방전 당시 최대 격전지를 말하는데 원래 일영산으로 불렸으나 높이 203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산이었다. 그러나 이 조그만 산 203 고지에서만 약 1만 명이 죽었다 하니 대단한 혈투였던 듯합니다. 그리고 백옥탑이라고 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미화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은 뜻밖에도 백옥산을 골라 납골사와 표충탑을 지었다고 합니다. 침략군들이 사망한 망령을 제사 지내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는 일본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첨부 사진을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쫓으며 생각함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목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박물관에 고구려 시대의 유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고구려 여성의 미라를 보고 다시금 옛날을 꿈같이 더듬어 이 요동 땅이 정말 우리 고국인 양 생각하곤 하였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생전에 사용하다 남긴 물건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미라라고 하는 것은 사후 처리를 통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된 시신을 지칭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국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적부터 살아온 자기 나라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순 땅이 정이 들어 왕래하던 차에 나는 교포의 집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일본인 어업회사의 어부라고 한다. 그는 고기 잡으러 가는 동안 젊은 아내와 60이 넘은 장님의 어머니를 사고무친한 애국 땅에 두게 되는 불안과 모친이나 아내가 불평을 말한다는 점에 나보고 자기 집에 와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부의 말에 대뜸 대답하기가 곤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무친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학생이라 호칭하는 이 어부는 기어이 한 집안 식구같이 살자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다 못해 이 말에 응낙하여 어부의 집에 신세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챕터 11을 마감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응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이 부탁하는 것을 응하여 받아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지어 불러 일컬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챕터 11을 정리해보자면 지난 편에서 언급했듯이 해로를 따라 천진, 대련을 거쳐
요동 땅 옹악성 온천으로 가기 전 온갖 방법으로 돈판이 되어 방탕한 생활도 해보고 급기야는 백인 여성의 풍만한 육체를 탐해보기도 했지만 흐트러진 기분은 다잡을 수가 없었으나 옹악성 온천에서 목욕탕 치료를 하다 보니 나병의 치료 효과가 있었고 프랑스의 니스라 일컬어지는 여순으로 발걸음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죽지 못할 바에는 치료에 전념하자는 생각으로 성포 해수욕장 가까이 중국집에 하숙을 하다가 교포의 간곡한 청으로 교포집으로 머물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또 어떠한 해프닝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04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12 안타까운 연소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